그러니까 피부가 좋은 사람은 모공의 사이즈랑 연관이 될 거예요. 모공이 크고 뭐 피지 분비도 많아 보이고 그런 사람들은 얼굴빛도 좀 어둡고 그냥 전형적인 남자 피부들, 우리 피디님 같이 하얗고 매끈하고, 이 차이가 뭐냐, 피지의 어떤 좀 다를 거예요. 선생님, 제가 인터넷에서 재밌는 글 봤는데 여드름 총량의 법칙이라는 이야기 아세요? 처음 듣는데. 그 여드름이 얼굴에 좀 줄면 목여드름이 난다거나 인생에서 날 여드름의 양이 정해져 있어서 이걸 다 쏟아내야 끝이 나는 것 같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거 어디 나와요? 인터넷? 인스타에 나오나? 막 카페 이런 데 많이 나와요. 근데 저도 여드름이 좀 학생 때 나봤던 입장이라 가지고 아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서 원장님께 여쭤보고자 이런 식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 일단은 뭐 그럴 리는 없죠. 트러블을 또 다 여드름이라고 생각하니까, 얼굴에 뭐 염증 생기는 걸 전부 다 여드름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기는 하죠. 근데 여드름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게 항상 많은 것 같아요. 여드름이란 질환이 피지랑 연관이 되는 질환인 건 맞는데, 여드름이 생길 때 피지가 늘어난 건 아니에요. 여성분들은 만약에 남성 호르몬이랑 비율이 좀 안 맞는다, 그럼 남성 호르몬 영향으로 피지 분비가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여드름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특정 질환에서 문제인 거지, 일반적으로 피지 분비가 바뀌어서 여드름이 생기는 건 아니라고 봐야겠죠. 근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근거가 좀 부족하긴 해요. 왜냐하면 교과서에 안 쓰여 있어요. 보통 여드름이란 질환은 청소년기에 겪고 지나가잖아요. 그때 생기는 여드름은 피지 분비가 늘어나는 거랑 연관이 되죠. 2차 성징을 겪으면서 호르몬의 영향으로 피지 분비가 시작이 돼요. 근데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으니까 남자들은 일단은 다 겪어요. 모공이 아기 때는 다 작잖아요. 초등학생들은 남자이고 여자이고 피부가 다 좋단 말이죠. 이때는 피지 분비가 없고 모공도 작은데, 이 작은 모공에 갑자기 피지가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 막히겠죠. 그게 여드름이에요. 피디님도 겪으셨어요? 저는 20살 때. 좀 이런 경우는 아닌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좀 정확하게 교과서에 쓰여 있는 말도 아니고, 뭐 연구가 딱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어느 정도는 이제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거죠. 우리 PD님도 피부 좋잖아요. 그러니까 피부가 좋은 사람은 모공의 사이즈랑 연관이 될 거예요. 모공이 크고 막 뭐 피지 분비도 많아 보이고 그런 사람들은 얼굴빛도 좀 어둡고 그냥 전형적인 남자 피부들, 우리 PD님 같이 하얗고 매끈하고 이런 피부는 그런 변화를 별로 안 겪었겠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뭐냐, 피지의 어떤 질이 좀 다를 거예요. 피지샘에서 만드는 피지는 여러 종류의 그 오일 성분들이 섞여 있어요. 아직까지 이 피지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잘 몰라요. 아마도 추정컨대 털을 코팅하려고 만들었겠죠. 옛날에 원시인 때는 얼굴에 털이 다 있었을 테니까 추우니까 방한용으로 아마 나오지 않았을까. 털은 얼굴에서 퇴화돼서 없어졌는데 그 피지샘이라는 조직 자체가 없어지지 않아서 피지 분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 피부가 건조하면 뭐 피지가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죠. 그러니까 얘네가 좀 더 나와서 보습이 안 되고 있을 때 얘네도 기름이니까 피부를 덮어주면 보습의 기능을 좀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딱 그렇다고 설명을 못하는 게, 얘네들은 보습에 도움되는 성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건 호르몬의 영향으로 얘네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막히는데, 안에 있는 성분들 중에 뭉쳐지게 하는 성분이 있고 그걸 방해하는 성분이 있어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막대기처럼 생긴 애들은 뭉쳐지지 않겠죠. 그렇지 않은 성분은 부메랑처럼 생겼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휘어져 있어서 얘네들은 여러 가지 화학적인 영향에서 서로 자기들끼리 뭉쳐지겠죠. 뭉쳐지는 애들이 사실 더 많아요. 근데 이 안에서 막대기 같이 생긴 어떤 대표 성분 하나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여드름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성분의 비율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어느 정도 충분히 많이 있는 사람은 식용유 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막히는 일이 훨씬 적을 거고, 휘어진 애들이 더 메인이어서 꾸덕하게 나오는 사람들은 모공을 막는 현상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율에 따라서 청소년기에 내가 만드는 피지가 자꾸 막으면 구멍이 넓어지게 되겠죠. 모공이 점점 커져요. 여드름을 겪으면서. PD님은 코의 모공을 보거든요. 코의 모공이 작아요. 그러면 여드름이 별로 안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에 의해서 남자들은 10대 때 여드름을 겪어버리면 모공이 커지니까 이제 여드름이 더 안 생겨요. 근데 반대로 여드름을 안 겪었던 사람은 아직 모공이 작겠죠.
그러니까 왜 20살 때 여드름이 시작됐겠는가? 그때 외부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화장품이나 저번에 얘기했던 뭐 헤어 제품도 연관이 있을 거라고 보고, 이런 것들이 피부에 남아서 내 피지랑 섞여요. 화장품을 쓰면은 잘 생기는 사람이 있고 화장을 안 지우고 자도 여드름 안 생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인 차이가 아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까 뭐 총량의 법칙처럼 중고등학교 때 여드름 왕창 겪은 사람은 나중엔 여드름이 잘 안 생기고, 여드름을 안 겪은 사람은 아직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얼굴에서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좀 뭐 가능하지 않을까. 얼굴 여드름이 사라졌을 때 목 여드름이 생기고, 목 여드름이 사라졌는데 얼굴 여드름이 생기고, 이것도 여드름 총량의 법칙에 막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몸에 생기는 거는 다른 원인으로 생각을 해요. 얼굴처럼 뭐 피지 분비보다는 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땀이 나는 거하고 증상이 반복되는 것도 연관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원칙대로 진단을 하면 모낭염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 모낭염이 생겼을 때 어떤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치료하는 과정이 염증을 유발한 그런 핵심 범인이 누구냐, 세균이냐 곰팡이균이냐, 여기에 따라 달라져요. 이 내용은 교과서에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나온 그런 뭐 연구된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해보면 얘네들도 여드름으로 봐야 된다는 주장을 해요. 등이나 가슴은 피부가 좀 두껍잖아요. 그러면 땀이 나는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 땀관 자체가 이 두꺼운 피부에 눌려가지고 못 나오고 여기 이렇게 맺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땀관 사이에 모공이 있으면 땀이 이렇게 가득 차 있으니까 구멍을 막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원래 우리 몸에 사는 그 균이 과증식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여드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우리는 모낭염이 생겨도, 그러니까 염증이 생기면 무조건 여드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얘는 얼굴에 생긴 여드름이랑은 좀 별개죠. 그러면 몸 여드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어려워요. 뾰족한 그런 관리 방법이 있지는 않아요. 유발되는 상황들을 관찰을 해야겠죠. 땀이랑 실제로 연관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땀이 날 때 뭐 운동을 하거나 작업복 입고 작업하는 분들도 이렇게 몸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적절하게 치료를 해야겠죠. 그리고 사실 저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관리법이 딱히 없어요. 땀 안 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적절하게 약물 치료를 하자. 그리고 원인이 좀 추정이 되면 그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것들. 이제 땀이 많이 나면 좀 잘 빨리 샤워를 하는 게 좋죠. 그리고 보습해주고. 찾아보면서 그 여드름 균이 막 이동한다 이렇게도 봤었거든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이동보다는 상황이 주어지면 증식을 잘 해요. 그러니까 산소가 없을 때 잘하니까, 막힌 다음에 뭐 얼굴에서 피지가 막든, 아까 얘기한 건 땀 때문에 막히든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증식을 하죠. 그게 여드름균이고, 아마도 뭐 여드름을 유발해서 여드름균이라고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얘는 피부에 사는 대표적인 혐기성균이기 때문에 여드름 상황에서 얘네들이 제일 많이 늘어나는 거겠죠. 그러면 다 정해진 여드름을 다 배출해야 끝난다거나. 그건 아니죠. 그럼 여드름 총량의 법칙은 결국 사실은 아닌 거네요. 그렇죠. 그냥 뭐 그럴듯하잖아요. 꼭 했는데 아닌 걸로 그럼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